공부는 인생을 바꾸고 공부한 수는 공부를 바꿉니다. 취득할 자격증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첫 번째, 본인의 업무 취향, 두 번째, 본인의 관심 분야, 세 번째, 본인의 경력, 네 번째, 본인의 학력, 다섯 번째, 본인의 성별.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무슨 자격증을 따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TV에서 보니 어떤 자격증을 사람들이 요즘 많이 따는 것 같아서 그냥 나도 한번 따볼까 하는 식은 정말 곤란합니다. 그렇게 따는 자격증은 10중 8구 장롱면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격증을 하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 교재, 강의 등을 구매하는 비용, 그렇지 않아도 할 일도 많고 바쁜데 공부해야 하는 시간 등등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장롱 속에 모셔놓아야 한다면 정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일을 한번 겪다 보면 자격증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커져 진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본인에게 필요한 자격증을 잘 선정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의 업무 취향. 본인은 어떤 게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체적 활동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현장직, 컴퓨터로 일하는 사무직, 예를 들어 밖에서 몸을 움직여 일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이 취업이 쉽다는 이유로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 일을 오래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신적 활동에 따라 항상 새로워야 하는 창의적 업무,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의 구조를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건축사, 내담자에 따라 상담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청소년 상담사, 정한 대로 변하지 않는 고정적 업무, 예를 들어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세법이 정한 대로 회사의 세금을 관리하는 세무사, 사회적 관계에 따라 혼자 일하는 개인적 업무, 여러 명이 일하는 팀적 업무, 개인적 역량에 따라 혼자 잘하면 되는 업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업무. 둘째, 본인의 관심 분야.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본인의 경력.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분석하고 그 일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일들을 찾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자격증이면 더 좋습니다. 넷째, 본인의 학력. 본인의 학력에 따라 전공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좀 더 확대시켜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범주를 넓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헤어 미용 전공자가 메이크업 미용사 자격이나 피부 미용사 등으로 취득할 자격증의 범주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본인의 성별. 자격 취득에 있어서 성적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업무에 있어서는 어떤 성별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자격증의 취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취득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그 자격증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이제 진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창업을 선택할지, 취업을 선택할지, 또 책을 집필할 수도 있고 강사로서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한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공부 한 수의 미리였습니다.